안녕하십니까. 자, 사조 강의 오늘은 그 궁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궁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합이라는 건 어떤 게 정설인가, 궁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합 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쉽게 아주 그러면서 효과적인 그런 궁합 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25강 궁합. 자, 궁합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럼 이제 음과 양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음으로 보는 거고 남자는 양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음이냐는 거예요. 여자의 육체가 음인 겁니다. 남자는 육체가 양인 거죠. 자, 음과 양이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궁합입니다. 그러면 음과 양을 만났을 때 그럼 어떤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자, 뱃속에서 아이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가장 정상적인 상태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최고의 궁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적의 상태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즉 온도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습도가 항상 일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습해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몸 자체가 소금물로 돼 있어요. 물 자체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까지도 사실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온도까지만 측정하겠습니다. 자, 온도를 한번 월별 온도를 한번 보죠. 그럼 월별 온도 순서를 또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5월의 온도는 43도, 인월 즉 인월은 42도, 묘월은 41도, 미월은 40도, 4월은 39도, 자, 진월은 38도라고 양의 온도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순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약간 혼동되는 게 있어요. 그죠? 5월은 더운 걸 알겠는데 인월은 왜 덥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럼 5월이 제일 더운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이제 순서가 그렇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의 온도 순서를 보세요. 음은 유가 31도, 자, 신이 32도, 축이 33도, 자가 34도, 해가 35도, 술이 36도입니다. 자, 보면 신유술을 할 때 유가 31도니까 가장 차가운 거죠. 그 다음에 술은 가장 뜨거운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월별 온도차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유와 무엇이 만났을 때 가장 온도가 중화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제일 더운 온도는 제일 추운 온도하고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5월생과 8월생이 만나는 게 가장 적합한 온도가 되는 거예요. 중화된 온도가 되는 거죠. 온도상으로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는 거죠. 임산부의 체온이 평균 37도에서 태아가 가장 잘 자랍니다. 그럼 사람의 온도는 원래 뭐예요? 36.5도죠. 그죠? 그럼 임산부의 온도는 대부분 몇 도입니까? 자, 37.5도입니다. 37도입니다. 참, 37도. 자, 0.5도가 높아지는 거죠. 왜? 아이가 건강하게 되려면 0.5도가 높아야지 아이도 건강하고 병이 없고 임산부도 건강하고 병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임산부가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이도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건강을 유지하기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차이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온도만 지금 보면 그러한데, 또 아까 소금물의 농도라는 거, 즉 몸이 염분이 있기 때문에 소금물의 농도라는 것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는 바뀝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6개월 차이로, 즉 서로 충이 되는 월끼리 만나면 최적의 궁합이 되는 겁니다. 자, 쉽습니다. 따지는 거는. 자, 그럼 1월생은 6개월 차이 나야 되니까 2, 3, 4, 5, 6, 7월생. 그죠? 자, 7월생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낳는 아이가 가장 좋은 아이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2월은 8월, 3월은 9월, 4월은 10월, 5월은 11월, 6월은 12월생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또는 여자가 1월생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여자가 남자가 어떤 5월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1월생인 남자는 몇 월생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7월생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남자가 2월생이면 여자는 8월생, 남자가 3월이면 여자는 9월, 여자가 6월, 여자가 먼저 돼요. 여자가 4월이면 남자는 10월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6개월 차이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온도 차이로 봤을 때는 8월생하고 1월생이 제일 좋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온도뿐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다 고려했을 적에는, 자, 1월생과 7월생, 즉 6개월 차이 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혼용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1월생 남자가 8월생 여자를 만나는 건 괜찮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1월생 남자가 7월생 여자 만나는 것도 좋아요. 그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적의 월 간격 6개월이었죠. 인월은 신월, 묘월은 6월, 진월은 술월, 자, 4월은 해월, 5월은 자월, 미월은 축월. 그러니까 6개월 차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서로 충 관계가 성립돼요.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오자충, 미축충, 이런 식으로 충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충이라는 것이 지금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신 분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계시죠? 충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 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 분열 자체도 충이 됐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합과 충의 차이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충이 됐을 때 최적의 궁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그러면 월만 맞으면 궁합이 맞는 거는 맞지만, 그 궁합이 맞다고 해서 그러면 최적의 만남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주도 봐야 되는 거죠. 사주의 격국도 봐야 되고, 사주의 왕한가 신한가도 이제 신약한가 신왕한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자의 사주가 남자의 사주보다 좋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 여자가 음이라고 했어요. 자, 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가 음인데 여자의 사주가 더 좋아야 돼요. 왜 그러냐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릇은 음이에요. 즉 음은 여자라겠죠. 여자는 음인데, 이 그릇이 음인데 이 안에 담기는, 만약에 밥을 담는다 이렇게 하면 이 담기는 어떤 내용물이 양인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릇에 적당한 내용물을 담았을 때 보기도 좋고 흘리지도 않고 잘 담아집니다. 그런데
그릇은 작은데 그 내용물이 이렇게 많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자, 그릇이 깨지거나 그 내용물이 흘러서 지저분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거나 내용물에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더 크고 좋아야지만 양을 제대로 담고 그 담은 양을 제대로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사주가 좋아야 되는 거죠. 더 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담을 게 많아요. 남편도 담아야 되고 자식도 담아야 돼요. 담을 게 많기 때문에 여자의 사주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집이 궁합도 잘 맞고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자의 월지가 남자의 월지를 생하면 자손이 손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모자궁합이라고 합니다. 자, 모자궁합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월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월지가 이렇게 여기 만약에 자월에 태어났어요. 어떤 여자가 자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남편 사주를 보니까 월지가 뭐 인월에 태어났어요. 어떤 남자가. 자, 그러면은 수생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수생목, 이게 여자 사주예요. 이건 남자 사주고. 그러면 수생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생을 지금 여자 사주의 월지가 남자 사주의 월지를 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걸 갖다가 뭐로 보는 겁니다. 뭐. 자, 이게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기운상 엄마와 자식이 결혼한 거나 똑같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유전자가 이제 약한 열성 유전자들끼리 결합하게 돼 있어요. 열성 유전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의 약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약한 상태가 심하면 불구가 되는 거고요. 육체적으로. 약한 상태가 심하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예를 한번 더 들어봤어요. 자, 남녀가 인월, 묘월 여자가 자 4월, 5월 남자랑 결혼을 했다. 자, 즉 목의 지절에 태어난 여자가 화의 지절에 태어난 남자하고 월지가 화에 태어난 남자 결혼했다. 그럼 그것도 모자궁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불리하다.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자식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4월 5월 여자가 진미 술축 토월에 태어난 남자랑 결혼했다. 그럼 화생토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주가 결합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그냥 생하는 관계만 보면 되니까요. 문제는 뭐냐? 적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 결혼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둘이는 행복하게 잘 사는데 자식이 이상한 애가 나오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남녀궁합 예시를 한번 볼게요. 또 진, 미, 술, 축월에 태어난 여자가 자 7월 그러니까 8월생 남자랑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것도 토생금이에요.
그래서 모자궁합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게. 그럼 이제 둘이는 좋은데 태어나는 자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사주 사례를 지금 연구를 해보면 그런 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문제 많습니다. 그게 표시가 잘 안 나는 경우도 있고 표시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신월, 유월 여자가 해월, 자월 남자, 해월, 자월 여자가 인월, 미월 남자 이렇게 됐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모자궁합이 된 거예요. 모자궁합이 되니까 유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이제 모자궁합이 아닌데요. 같은 월의 남녀가 결혼하면 불리하다. 즉 같은 월. 자, 예를 들어서 1월생 여자하고 1월생 남자가 결혼했어요. 이게 같은 월이에요. 뭐 8월생 여자와 8월생 남자 결혼해서 같은 월. 뭐 10월생 남자, 10월생 여자가. 근데 즉 무조건 같은 달이면 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 오빠와 여동생, 오빠와 누나랑 같이 결혼한 거예요. 가족끼리. 그래서 이거는 남매가 결혼한 상태가 된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운명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낳은 애들은 어떠냐는 거죠. 그럼 아까 모자궁합보다는 그나마 그 정도는 약해요. 네. 그렇지만 뭐 어디 불구가 이런 게 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모자궁합은 불구가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경우는 불구는 아니더라도 말썽을 피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래도 이게 강하진 않거든요. 이제 좀 약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같은 월보다는 다른 월이 좋은 거고요. 또 여름에 태어난 여자는 가능하면 가을 이후에 태어난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모자궁합은 피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인월에 인월, 묘월에 묘월, 진월에 진월, 4월에 4월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월에 태어난 거죠. 5월은 5월생, 미월은 미월생, 신월 7월, 6월은 6월생. 자, 술월은 술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같은 월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건 좀 다르죠. 진월생이 미월생. 이 같은 월이 아닌데 이거 왜 그럼 이렇게 형제 자매 궁합으로 봤느냐? 남매 궁합으로 본 거예요. 지금 진월은 분명히 3월이고 미월은 6월인데 왜 그럼 같은 월로 봤냐는 거죠. 이거를. 이게 다 토를 상징하거든요. 진월, 미월 다 토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출월, 축월도 토를 상징해요. 같은 토예요, 지금. 미월, 진월 같은, 자, 축월, 수월 같은 거죠. 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봤을 때 같은 토는 그냥 남매로 보는 겁니다. 남매 궁합으로.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 있는 토가 두 개가 있는데 술월과 축월도 같은 남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매 궁합으로 보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은 월이 남매 궁합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남매 궁합이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상반기에 진월과 미월은 같은 토기 때문에 남매로 보는 거고 하반기 술월과 축월도 같은 거니까 남매로 본다 이겁니다. 자, 결혼하려는데 결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자, 모자궁합은 정말 피해야 돼요. 모자궁합은 그 후세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예.
만약에 애를 안 낳는다면은 뭐 상관은 없을 겁니다. 예. 자, 애를 안 낳는데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그럼 좋은 궁합이냐? 애를 안 낳는다 하더라도 뭐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제 남매 궁합도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자 궁합은 정신적 불구 상태, 육체적 불구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남매 궁합은 애들이 속썩이에요. 공부 안 하고 뭐 시집 안 가고 취업 늦게 하고 뭐 시험 보면 이렇게 뭐 지맘 엄마 아빠 만큼 안 붙어주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이제 없는 오행을 배우자가 갖고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는 목이 없고 어떤 사주는 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화가 필요한데 배우자의 사주에 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걸 갖다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없는 오행이 상대방의 사주에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사주가 좋다, 즉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자, 어디서 궁합을 보면 뭐 무슨 띠는 무슨 띠랑 안 맞고 무슨 띠는 무슨 띠랑 맞고 이런 얘기 자꾸 합니다. 그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앞에서 봤던 월 온도, 그 다음에 6개월 차이,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은 옛날에는 띠 중심으로 궁합을 봤고 지금은 월 중심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가 어땠습니까? 자, 지금부터 50년, 60년, 7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신분 사회였다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사실. 물론 그 뭐 100년 전은 더 심한 거죠, 신분 사회. 그러면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똑같아요. 다 신분 사회예요. 그런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 동서의 역사를 보면 전부 신분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내 그 조부, 뭐 아니면 부, 증조부, 고조부가 양반이면 어떻습니까? 나도 양반이에요. 내 의장을 하면 관계없죠. 그죠? 그러면 내 증조부, 고조부가 천민이었으면 나도 천민인 거예요. 즉 신분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신분 사회가 아니죠.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됐어요. 신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주의 통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족이면 지금 왕 아니죠. 내가 무슨 옛날에 전주이씨, 경주김씨 이렇게 하면 왕족이잖아요. 그럼 지금 왕인가요? 아니죠. 왕이 될 수도 없어요. 그죠? 왕이 없었으니까 신분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연이라는 것은 연이라는 것은 자, 과거를 의미하고 조상을 의미해요. 그 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전에는. 연에서 만약에 나빠졌다, 연이 나빴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은 다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천민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연이 만약에 왕족이다, 양반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평생 양반인 거예요. 그 사람 능력이나 이런 건 관계없어요. 실제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이 지금 연지를 중심으로 과거를 설정했다면 지금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일터, 그 다음에 부모 이런 걸 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궁합이나 사주나 모든 것은 지금 월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자, 띠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월을 중심으로 할까 결론 난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영향을 받아요. 왜? 그 부모로부터 교육도 받고 그 부모로부터 뭐 재산도 받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그리고 월지 중심으로 궁합도 봐야 되고 사주도 봐야 되고 다 월지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궁합은 좋고 뭐 이렇게 다 사주도 좋고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잘 사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왜? 결혼을 언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결혼을 언제 하느냐? 자, 여자 위주입니다. 지금 전부 다 궁합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이 이제 맨스를 하는 거예요. 배란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인생도 이런 거예요. 인생도 배란기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 인생이 배란기에 결혼을 했을 때 뭔가 결합이 돼서 좋은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운명적으로는 배란기가 있는데 그냥 육체적으로는 배란기는 계속 있는 거예요. 매월. 근데 육체적으로 배란기니까 애는 생겨요. 근데 운명적으로 배란기가 아닌 때 생긴 애예요. 불리해지는 겁니다. 내가 남자를 만나야 되는 시기에 만났어요. 자, 그 과정은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만나야 되지 않는 시기에 만났어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언제 결혼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이렇게 운을 보면 관운이 좋습니다. 첫 번째. 근데 이제 여자 사주가 너무 신약하면 안 좋아요. 불리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운이 좋아요. 관운, 식신운. 그 다음에 용신운이 좋습니다. 내 사주에 용신이 되는 운이 왔을 때 결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관운, 식신운, 용신운이 좋습니다. 자, 세 가지 운에서만 결혼을 해야 더 좋은 삶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재운에 결혼을 했다. 만약에 내가 여자 사주가 재운인데 결혼을 했어요. 재물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건강이 사실은 안 좋아집니다. 건강에 불리해요. 그 다음에 비견겁재운이 됐는데 결혼을 했다. 여자운이 비견겁재운이 왔는데 결혼을 했어요. 대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비견겁재가 일어나는, 즉 재물 손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비견겁재, 남편이 집에 신경 안 써요. 바깥에 신경 쓰죠. 다른 여자랑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 재물 손실과 그런 상황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인성운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건강도 불리하지만 이별수도 있는 겁니다. 사주도 좋고 궁합도 좋아요. 그런데 결혼 시기를 잘못 맞춘 거죠.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된다? 결혼운이 안 맞으면 자식 학업, 시험, 취업, 결혼이 늦어지는 거다. 자식 속 썩는 거예요. 또 결혼 시기가 중요한 거죠. 또 자, 결혼 시기 일간이 절사운이면 불리해요. 운이 어떻게 됐든 일간을 극하는 거예요. 절사시키는 거죠. 그런 운은 불리하다. 그 다음에 월지 운 자체에서 월지 자체를 절사시키는 것도 불리하고 그 다음에 용신을 절사하는 운도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월지를 또는 용신을 일간을 절하지 않으면서 관운, 식신, 용신운이 왔을 때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자, 한번 사주를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 지금 보면 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생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약한 겁니까? 강한 겁니까? 어쨌든 약하지는 않죠. 일단 강하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여자 운이에요. 지금 여자 명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언제 결혼해야 되냐는 거죠, 이제. 자, 간목이면 자, 관운은 뭐예요?
간목의 관은 금이죠. 자, 간목의 식신은 뭡니까? 식신. 자, 간목의 식신운은 지금 화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용신이 뭐냐는 거예요. 용신이. 이 사주의 용신은 자, 내가 강하면 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 용신이 될 수도 있고, 날씨가 추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사주는 어쨌든 병화가 용신이든 뭐 경금 용신이든 지금 금화가 왔을 때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금이 왔냐는 거죠. 지금 여기 금이 왔죠, 여기도 금이 왔죠, 여기도 금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5살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0살부터 15, 16, 17, 18, 19, 20살부터 결혼운이 온 거예요. 그랬다가 24살까지 결혼운이 왔어요. 20살부터 24살까지 결혼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부터 내였죠. 30부터 34살까지 결혼운이 온 거죠. 그러니까 자, 요 운이나 요 운에 결혼했을 때 가장 최적의 결혼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 신약한 사주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까 사주 예시 신약이에요. 지금 자, 신약한 사주. 내가 여기에 극을 당했어요. 지금 신약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원래는 관운에 결혼해도 되고 식신운에 결혼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용신운에 결혼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관운에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럼 식신운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또는 용신운에 하는 게 좋고요. 자, 내가 지금 약해요. 그러면 관운은 안 된다고 했죠. 자, 여기 관운 왔어요. 이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10살에 결혼할 일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는 거고요. 근데 결혼운이 지금 되게 불리하죠. 지금 여기 재운 왔죠. 여기 재운 왔죠. 여기 재운 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이제 식신운이 여기 왔네요. 자, 그러면 재운은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재운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 식신운이 왔잖아요. 식신상관. 요 운이 지금 이 사람이 결혼하기에 제일 좋은 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5에서부터 29까지 결혼해야 되죠. 이 시기를 놓치면 이 사람은 결혼할 운이 35세에 와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요런 운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용신운이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토운이 와야 되는데 여기 또 토네. 여기죠. 식신하고 토 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식신이 토고 용신도 토예요. 뭐 화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25세부터 29세까지 결혼하는 게 가장 좋다. 이 사람이 이 결혼하면 결혼 대성공이다. 물론 궁합까지 맞추면 더 좋겠죠. 자월생이니까 5월생 남자랑 결혼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궁합을 따져보는 겁니다. 자, 더 해볼까요? 자, 이거는 지금 신왕이에요. 신왕사주죠. 신왕사주인데,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 이게, 식신이나 관이 와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왕하니까 관이 와도 돼요. 관이 와도 되고, 이제 식신이 와도 되고, 용신이 와도 되죠. 여기 지금 용신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다 안 되죠. 자, 여기 지금 관이 왔어요. 요 운에 결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토운 아니면 여기 지금 무토, 뭐 미토 이렇게 오는데 나이가 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토운에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운까지도 이제 기토, 뭐 토운이 온다. 그럼 더 좋은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을 시키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신약한 사주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자월의 정화다. 자월의 정화면 내가 약하니까 이제 여기 관을 쓰기가 꺼려지죠. 계속해서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식신운, 그럼 이제 토운은 좋겠죠. 그럼 토운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운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25세 운에 결혼하는 게 제일 좋고요. 용신운도 마찬가지로 이 사주는 지금 토가 돼요. 화도 되지만 용신운도 좋으니까 토운에 결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수가 많아요. 지금 수가 많고 그래서 토운에 결혼하는 게 제일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궁합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예. 자, 궁합을 보니까 이제 어땠습니까? 지금 첫 번째 그러면 순서가 있어요. 그럼 뭐 월지도 필요하고 뭐 6개월 간격의 어떤 남녀가 만나야 되고 내가 없는 오행을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그러면은 봐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 시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결혼 시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월 궁합을 맞출 것. 자, 월 어떻게 했어요? 6개월 차이가 나야 된다겠죠, 그죠? 그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아니면 온도 차라도 확실한 거, 그죠? 온도 차라도 제대로 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자 사주가 남자 사주보다 좋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자 사주가 일단 좋아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다 잘 돼요. 가족이. 자식도 공부 잘하고, 남편도 출세하고, 가정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면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자가 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했고요. 피해야 될 게 어떤 거였습니까? 피해야 될 게. 모자 궁합 피해야 된다 했어요. 모자 궁합. 그죠? 모자 궁합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모자 궁합이 결혼하면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걸 감수하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평생을. 예, 그 다음에 남매 궁합, 남매 있잖아요. 예, 남매. 이런 궁합은 가능하면 피해라.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피해라라고 하고 싶은 거는 모자 궁합은 피해라고 하고 싶어요. 모자 궁합만큼은 좀 피해 달라. 왜? 애가 날마다 뭐 병원 다녀야 되고 평생 아파야 되고 이런 건 뭐가 좋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이미 나는 그렇게 결혼했는데 보니까 모자궁합인 거야.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제 아니면은 아이들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알면서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물론 모든 거는 방법은 있어요. 대처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궁합 강의를 오늘 들어보셨는데요. 자, 궁합은 월지 중심으로 해야 된다. 맞춰야 된다. 연지가 아니라는 거. 자, 그것까지 지금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궁합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